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정조 시절 한양 청운후에 웃음으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기생 오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양반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재치로 사또조차 들었다 놨다 하던 여인. 지금 오라의 달빛 아래 펼쳐지는 한판 풍류를 만나보세요. 웃음으로 벼슬을 눌러버린 여자. 한양 청운후에 봄바람이 불어오던 날이었다. 매화향이 기방 안까지 스며들 무렵 기생 오라는 거울 앞에서 비녀를 꼽고 있었다. 오늘은 또 어떤 양반 코를 납작하게 해드릴까나? 입꼬리를 올리며 비녀 하나를 툭 손끝으로 정리하자 방문이 열렸다. 워라야, 사또 나으리가 오셨다. 사또? 그 한양부 사또 말이다. 이 동네 기방은 다 순례하셨다더니 오늘은 내 차례란다. 오라는 느긋이 일어났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이다. 그럼 내 웃음값 톡톡히 받아야겠네. 한양부 사또라면 권세와 채통으로 무장한 인간일 터 기방에선 호령하듯 말이나 뿌릴 양반일 것이다. 하지만 워라는 달랐다. 그녀에게 채통이란 웃음거리였고 권세는 말장난의 재료였다. 사또가 자리 잡은 방 문을 열고 워라가 들어섰다. 이 몸이 워라라 하옵니다. 밤마다 달을 벗삼는 요망한 기생이지요. 사또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녀의 당돌함에 당황했는지 아니면 생김새에 말문이 막힌 것인지. 허허, 실로 듣던 대로 대단하구먼. 내 입이 좀 사납다더니. 오라는 소리 없이 웃었다. 그리고 한마디 툭 던졌다. 사납지요. 사또 나으리처럼 얌전하신 분들 댁에선 보기 힘든 입이지라. 방 안이 조용해졌다. 사또가 술잔을 들며 쓴웃음을 지었다. 좋다. 그 입으로 오늘 나를 웃겨보아라. 웃지 않으면 너를 곤장 숭우대다. 웃기지 못하면 곤장이라. 이거야말로 조선 제일의 저작거리 판결이옵니다. 뭐라? 오라는 천천히 술을 따랐다. 그리고 사또에게 잔을 건네며 말했다. 사또께선 곤장보다 웃음이 더 귀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허면 곤장 치시지요. 다만 이 기생 맞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나이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자 오라는 잔을 들고 낭낭히 읊조렸다. 사또 손에 맞을 거면 곤장보다 손깍지가 낫지요. 이왕 때리실 거면 부드럽게 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년 아주 맹랑하구나. 맹랑하지요.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사또는 손뼉까지 치며 웃었다. 처음이었다. 기방에 들어와 스스로 웃게 된 것. 그리고 그날 밤 사또는 술잔이 빌 때마다 오라에게 말했다. 한 번만 더 웃겨보아라. 나으리, 저는 기생이지 광대가 아닙니다. 웃기려면 값이 붙어야지요. 그녀는 곧장 손을 내밀었다. 사또는 웃으며 동전 5냥을 주었다. 이걸로 내 말값이 충분한가?
오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대꾸했다. 말값으론 모자랍니다. 대신 사또의 체면 한 자락쯤은 깎아 가겠사옵니다. 그렇게 오라와 사또의 밤은 웃음과 말장난, 약간의 체면 상실로 흘러갔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새벽녘, 사또는 조용히 말했다. 오라야, 내 말을 들으니 체면도 벼슬도 헛개비 같구나. 오라는 대답 대신 술잔을 그에게 채워주었다. 그럼 사또 나으리, 이제부터 벼슬 대신 웃음을 가지시지요. 사또가 다녀간 날 이후 청운루엔 손님이 배로 늘었다. 기생오라가 사또를 웃겼다더라. 양반 체면을 밥 말아 먹었다더니 사또가 오히려 밥값 내고 갔다더라. 소문은 말에 날개를 달고 한양거리 구석구석을 떠돌았다. 기방문을 열면 줄이 늘어서고 어중이 떠중이 상놈들도 멀찍이서 구경하며 수군거렸다. 그녀는 말로 사람을 죽인댄다. 죽이긴 그냥 허파에 바람 넣어 터뜨리는 거지. 오라는 그런 소문을 가만히 듣다가 한마디 덧붙였다. 그럼 저는 조선 제1의 말총 검사쯤 되는 거겠네요. 기방 안에 폭소가 터졌다. 말은 날카롭되 칼자루는 잡히지 않는 여인. 그게 바로 월하다. 며칠 뒤 청운루 앞에 말 두 필이 멈춰섰다. 호위무사 2명과 함께 말에서 내린 인물은 다름 아닌 도순지의 아들 박서방이었다. 기방 주모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이고, 이 몸이 죽어도 여한이 없겠네. 월하는 박서방을 들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비녀를 다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대체 이분은 무슨 바람을 타고 오셨을꼬? 주모가 소곤거렸다. 내가 사또 체면도 안 봐주고 웃겼다잖아. 그 소문을 듣고 너랑 한판 해보려고 왔다네. 해본다니요? 뭘요? 말싸움이지. 오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좋지요. 다만 이번엔 값이 세게 붙을 텐데요. 얼마나? 지위가 높을수록 자존심이 비싸니까요. 그만큼 상처도 깊을 테고요. 그날 저녁 청운루의 가장 넓은 방에 불이 밝혀졌다. 오라와 박서방의 말대결을 보기 위해 수십 명의 손님이 몰려들었다. 술상은 차려지고 박서방은 반쯤 눕듯 앉았다. 기생오라, 내 말솜씨가 하늘을 찌른다 하여 이렇게 와보았소. 하늘을 찌른다니 어찌 그리 과장이 심하신지. 혹여 글 공부를 떠나 장돌뱅이를 하셨는지요? 바깥에서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박서방은 씩 웃으며 말했다. 내 입으로 너 하나쯤 말려줄 수 있을까 해서 말이오. 그 입은 그저 귀족 집안의 허세용 아니던가요? 아버지 권세가 없으면 무얼로 말씀하시렵니까? 박서방의 이마가 살짝 떨렸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었다. 허며 묻겠소. 기생오라, 넌 웃기기 위해 사느냐? 오라는 정색하며 말했다. 사느라 웃습니다. 사또도 웃기고 자신도 웃기지요. 사는데 필요한 건 쌀도 옷도 아니고 웃음입니다.
한양 양반들은 웃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더군요. 그러니 제가 팔지요. 조용한 정적이 흐르더니 다시 웃음소리가 났다. 박서방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졌어. 진심을 이기는 말은 없더이다. 그날 밤 기방에선 잔치가 벌어졌다. 오라는 술에 취한 이들에게 말장난을 퍼붓고 손님들은 박장대소했다. 그 웃음은 담 밖으로 새어나와 청계천 물길을 타고 멀리 흘러갔다. 어느 날 청운루 주모가 얼굴이 창백해져 들어왔다. 오라야, 이번 손님은 좀 조심해야겠다. 조정에 좌찬성 대감이시다. 좌찬성? 오라의 눈썹이 까딱 움직였다.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다. 바로 몇 달 전 술자리에서 오라에게 말로 망신을 당했던 그 대감. 그날 이후 입소문이 퍼지며 좌창성은 허당 대감이란 놀림을 받았고 오늘은 그가 직접 복수하러 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대감은 기세 등등하게 들어섰다. 오라야, 오늘은 내가 너의 입을 꿰매러 왔다. 오라는 잔잔히 웃었다. 꿰매시려면 바늘부터 챙기시지 그러셨어요. 허나 나으리, 제 입은 실로는 안 꿰매집니다. 말로 꿰매야지요. 대감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술잔을 들고 말했다. 오늘은 내가 내 문제로 널 꺾겠다. 한 수 받아보거라. 벼슬도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는데 천하를 가진 자는 누구냐? 밖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오라는 잠시 눈을 감더니 입을 열었다. 아, 그건 저입니다. 내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라는 술잔을 들어 조용히 말했다. 벼슬도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어도 이 입 하나로 양반을 웃기고 울리고 권세가를 벌벌 떨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천하를 가진 자지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웃음과 함께 박수가 터졌다. 대감은 허탈하게 웃더니 술잔을 비웠다. 이놈의 기생, 진짜 천하를 가진 입이로구나. 그러게요. 그 입이 오늘도 공을 세웠습니다. 대감 나으리를 웃기고 한 번 더 이겼으니. 그날 밤 좌창성 대감은 말없이 일어나 기방을 나섰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또 뭔가 말릴 것 같아서. 그러던 어느 날 청운루 앞에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기생 와라. 관아에서 긴급 호출이요. 기방은 순식간에 술잔이 멈추고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오라는 침착하게 비녀를 꽂아 올리고 일어났다. 참 웃긴 세상일세. 웃긴다고 관아까지 끌려가다니. 관아마루에 도착하니 낯익은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얼마 전 기방에서 체명국인 박서방의 외삼촌 포도대장 나으리였다. 기생 와라. 민심을 어지럽히고 양반을 조롱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스스로 입을 삼가하면 좋았을 것을. 오라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입이야 삼가하면 조용하겠지만 그럼 조선이 재미가 없지요. 뇌 인연. 잠시만요, 나으리. 문 밖에서 또 다른 이가 뛰어들었다. 사또였다.
이 기생 내가 보증하오. 웃음을 팔긴 했으나 조롱은 아니었어. 오히려 백성들은 이 기생을 보고 웃고 하루를 견뎠어. 웃음이 죄라면 조정의 관료들 먼저 잡아들이시오. 포도대장은 입을 다물었다. 사또는 월화를 향해 미소 지었다. 너의 입은 날카로우나 칼이 아니라 붓 같구나. 붓이라 하시니 사또 나으리는 제 편이로군요. 그렇게 월화는 관아에서 무사히 풀려났고 그 소문은 다시 한양거리에 퍼져나갔다. 기생월아, 이번엔 관아도 이겼다더라. 웃음 하나로 세상을 굴리는 여자라더라. 월화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달빛 아래서 다시 비녀를 꽂으며. 말은 칼보다 깊고 웃음은 힘이 됩니다. 기생월화는 곱디 고운 얼굴보다 날카로운 혀 하나로 세상을 상대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누군가에겐 비수였고 누군가에겐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진심이 깃든 말엔 웃음이 따랐지요. 벼슬도 돈도 혈통도 중요하던 조선에서 월화는 사람을 웃게 하는 능력만으로 누구보다 높이 섰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은 품격이 되고 웃음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된다고. 그리고 그 어떤 권세도 진심 담긴 말 한마디 앞에선 고개를 숙이게 된다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말로 상처를 주는 것보다 말로 웃음을 주는 사람이 더 귀한 세상입니다. 기생월화가 남긴 진짜 유산은 바로 그 따뜻하고 당당한 입이었습니다.